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절기상으로 소설이 지났더라고요. 눈이 내린다는 건데 지금 추워지긴 추워졌습니다. 뭐 그렇다 아직 뭐 눈을 기미는 안 보이고요. 아직 11월이에요. 그럼 많은 회사에서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발표되죠. 회사에 대한 그 인사들. 그리고 뭐 증권업계 뭐 이런 쪽에 보면은 뭐 특정 기업이 위험이 처했다. 그리고 언론들 보니까 뭐 내년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계속 아무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매년 회사에 따라서는 매년 업종에 따라서는 이런 그 입장에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한 해라도 마음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저는 이제 삼성그룹하고 SK그룹 두 군데 다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삼성그룹의 그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매년 위기예요. 매년 위기. 그러니까 한 해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야 흑자 남는다. 근데 SK 계열사들은 주로 이제 그 독과점, 어떤 장치 산업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뭐 삼성 계열사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쪽에 있을 때 그 아등바등 했다면 SK 가니까 조금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회사마다 매년 연말에 업종 또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서는 매년 위기였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 그 위기가 증폭되는 것 같아요. 위기감이. 그리고 실제 많은 회사들이 매년 그 알게 모르게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클수록 구조조정은 사실은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이익이 날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또.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좀 휩쓸린 것 같습니다. 하위 전반이든. 그래서 몸담고 있는 직장인이든 또 이제 경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사실 힘들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은 또 자영업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이에요. 회사 나오더라도 자영업으로 가서 좀 매출이 확보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가야 되는데 회사 힘들다고 나오고 또 창업하니까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힘들고 정말 악순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재직자라면 이와 같은 걸 토대로 해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퇴직 예정자, 퇴직자를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재직하신 분이라면은 마치 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을 봐주시고요. 곧 퇴직을 앞두신 분이라면,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은 적어도 3개월, 뭐 길게는 1년, 만약에 그 명의퇴직 하셨다면 실업급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은 전직, 안 되면은 혼자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변환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앞서 올린 동영상에 이어서 퇴직 예정자와 퇴직자를 위한 글, 영상을 또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 후 일자리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거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더라도 뭐 재취업이 가능한 직종, 직무, 나이대가 된다면 전직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런데 전직을 하고자 할 때 업종과 직무가 없다면, 그리고 있더라도 나이 때문에 내가 이직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떡하죠? 물론, 앞서 동영상에서 이직을 할 때의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 가성비가 높으면 된다. 근데 그게 쉽진 않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업종이 어떻든 직무가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하여간 전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전직 회사의 재취업 직장인이 되지
안 되면 직업인이 돼야 돼요. 직장인은 특정한 회사에 머물러 있을 때 상태고요. 특정 회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업을 뭐로 삼느냐 부분은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주로 근무했던 그 업종에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는 일, 직무를 토대로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전직은 자신의 직무가 꺼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자신의 직무를 토대로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행돼야 되는 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독립을 했을 때, 직업인으로 독립을 됐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직무에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재직자라면 아직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매년 나가서 독립한다. 나의 직무로 직업인이 돼서 돈을 벌겠다. 이런 관점에서 3년을 준비해 보세요. 1년을 준비해 보세요. 적어도 3개월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누구나 직장인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된다. 그게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그럼 그 뒤에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직장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떠나게 된다.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일자리가 없네?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된다. 자신의 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은 직장인 동시에 직업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도 수없이 글을 썼고 책도 있어요. 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제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1인 지식 창업이란 말이에요. 1인 지식 사업자입니다. 저희 경험을 글로 쓴 거죠. 돈을 버는 것. 그러니까 회사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강의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버는데, 그 강의 활동은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의 경험, HRD, 교육훈련 직무를 토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되는데, 회사에 근무했을 때의 그 경험이 나오면 돈이 되네? 근데 저는 교육훈련 HRD 업무였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야, 또는 생산 쪽이야, 또는 R&D야, 또는 뭐 재무 쪽이야, 또는 전략 쪽이야. 다 그 직무마다 업이 있는 거죠. 그 업을 이제 나 자체를 상품과 서비스로 해서 돈을 벌면은 그게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준비한다. 마치 경영진이 나의 상사가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고객은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거든요. 자, 돈을 줄 테니 나 말도 안 되는 이 문제 풀어줘. 어찌 보면은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게 1년짜리 일이든 몇 개월짜리 일이든 또는 뭐 며칠짜리 일이든.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 재직하는 동안에 산전, 수전, 공유전, 특수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시도해보고 기왕이면 성공을 경험해야 돼요. 그 성공의 경험, 실패도 좋아요. 실패를 해본 그 자체도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쌓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케이스도 한번 해보면서 그 속에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동업계에서 인정받는다. 이러면 독립을 했을 때, 직업인이 됐을 때 그만큼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확보되는 거죠. 왜 외부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내부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바깥에 경험이 있네? 실패,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럼 당연히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겠죠. 그게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전직을 해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관련된 업종과 직무라면 나갈 준비를 그때부터 또 한다. 이직한 순간부터. 그런데 그런 전직이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1인 사업자가 되거나 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프리랜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돈을 벌려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를 원한다는 거죠. 계산서 발행. 그렇죠. 뭔가 신뢰가 가거든요, 사업자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1인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인 사업자도 법인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조건을 갖춰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라 1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게 돈을 버는 데는 조금 더 좋은 여건이에요. 어쨌거나 전직이 어려우면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된다. 그래서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다만 걱정거리는 이거죠.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언제까지 벌 수 있느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얼마를 언제까지 벌어야 될지는 가이드가 사실 나와 있어요. 물론 많이 버는 게 좋겠지요. 근데 통계 자료도 있단 말이에요. 보통 평균 1인 직장인이 평균 월급, 그 다음에 가구의 평균 소득,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바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맥스가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 따라 달라요. 다만 직장인이라면 평균적으로 얼마 벌더라, 가구라면은 보통 가구 소득이 얼마가 되더라, 그런 건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죠. 그 정도를 내가 벌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조건이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무자본이라는 얘기는 지식 컨텐츠 사업을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 프랜차이즈 이런 사업보다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자신의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어떤 그 남들이 못하는 그 행동들, 또 남들이 못 경험한 경험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무자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그런 케이스 중에 교육 사업의 관점에 해당이 되는 사업을 저는 하고 있는 것 뿐이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을 이런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라. 그래서 아직 재직자라면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제 곧 퇴직 예정자라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퇴직 후 퇴직 급여 뭡니까? 실업급여 나오는 기간 동안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 오늘도 퇴직 예정자와 퇴직자를 위한 글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몇 가지 더 사례가 있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전체를 보고 싶다, 또는 당신이 얘기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뭐 정리된 거 없니? 책으로?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책들은 제가 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것들을 글로 쓴 거예요. 그걸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공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실 유튜브지만 동영상 강좌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 재직하는 동안에 제 블로그 만들어서 글을 계속 축적을 했고, 그걸 책으로 만든 거고, 이걸 주제로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책들, 여러분의 직무에, 여러분이 분야로 여러분이 제 입장이 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식 컨텐츠 사업자로서의 가능성은 커지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 직무가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은 상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들이 컨설팅이 또 되는 거고요. 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차례 계속 연속해서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영상, 그리고 제 블로그에 글이 있습니다. 그 책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재직자 여러분, 지금 한 해 더 다닐 수 있다. 기회입니다. 3년을 더 다닐 수 있는데 복 받은 거예요.
직장인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한 해 한 해를 경험을 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퇴직 예정자들, 퇴직하신 분 기운 내시고요. 가능합니다. 이게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물론 대박이냐 중박이냐 소박이냐는 그건 자신의 상품성에 달라져요. 중요한 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물론 최저시급을 하면 한 달에 200원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도 최저시급은 우리가 벌다 하면 20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 이상을 1인 창업, 1인 사업자로서 벌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뭐 제 얘기에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 이상을 내가 벌 수 있다면 1인 사업으로 벌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